2025년 하반기 패션 트렌드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다같이 스키니진을 입던 시대도 아니고 메가 트렌드 하나로 다같이 움직이던 시대도 끝났죠. 릴스, 쇼츠, 틱톡으로 시작된 인스턴트 트렌드는 슬슬 질려가고 이제는 우리가 예상 못했던 키워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 쇼핑에 앞서 2025 FW 패션 트렌드 미리 알고 가면 좋을 5가지 주제 정리해서 싹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남들 다 하는 뻔한 컬렉션 리뷰 말고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트렌드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많이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가을이 올까요? 날씨가 미쳤어요. 확실히 작년부터 체감이 되는 게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고 봄,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있죠. 요즘은 가을이 채 2달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도 지구온난화와 도시 열성 효과 때문에 한반도의 사계절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패션입니다. 가을은 옷을 가장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계절인데 이제는 시기를 놓치면 아예 몇 번 못 입고 지나가는 아이템들이 많아졌죠. 예를 들어 트렌치코트. 예전엔 남자들의 봄, 가을 로망템이었지만 요즘은 입을 수 있는 날이 손에 꼽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트렌치코트도 제가 정말 아끼던 코트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2번 입었나? 애초에 입을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온성이 애매한 울자켓 같은 간절기 아이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을 한정템보다 최소 2계절 이상 활용 가능한 범용적 아이템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얇은 가디건은 가을에도 단독으로 입고 겨울엔 코트나 패딩 속 이너로 입을 수도 있죠. 가디건 외에도 데님 자켓, 블레이저, 블루존 같은 간절기 아우터들 레이어드가 가능한 두께의 아이템들은 오히려 활용도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가을 옷은 살 때 예쁘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계절에도 레이어드가 가능한가,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인가, 이 2가지를 꼭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패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바로 대유행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뚜렷한 흐름이 있었죠. 2010년 초반만 해도 다같이 스키니진, 2020년 팬데믹 시절에는 원마이웨어, 전 국민이 똑같은 공식을 따랐었는데 지금은 뭔가 메가 트렌드가 완전히 실종된 느낌이에요. 대신 수많은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놈코어, 고프코어, 오피스코어, 블록코어, 테니스코어, 러닝코어, 그랜파코어, 코티지코어 등등 수많은 코어 패션은 솔직히 이름 붙이기도 벅찰 만큼 많아졌죠. 이렇게 유행이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는 배경에는 쇼츠, 릴스, 틱톡 같은 쇼폼 SNS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소비되다 보니까 막상 옷을 사도 금방 질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게다가 최근엔 경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다들 쉽게 지갑을 열지 않게 되면서 나만의 현명한 소비를 찾아 개개인의 취향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패션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메가 트렌드의 실종. 어떤 분들은 이거 패션 암흑기 아님? 알라딘 바지는 도저히 적응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암흑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율성의 시대죠. 서로 다른 패션 개성을 존중하는 일본의 선례처럼 한국도 이제는 남들이 뭘 입든 상관없이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2025년에도 브라운톤의 미니멀리즘, 레더, 스웨이드, 빈티지 데님 같은 소재들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다만 이거 안 입으면 이제 촌스러움 라는 메가 트렌드의 흐름은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올해는 마음껏 개성을 발휘해서 패션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패션을 둘러싼 세대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가 있죠. 바로 영포티룩 담론입니다. 원래 영포티는 자기 관리 잘하고 스타일 신경도 잘 쓰는 구매력 있는 40대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최근에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나이에 맞지 않게 억지로 젊어 보이려는 40대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단어로 변질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나이 자체를 가지고 놀리는 문화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문제가 되는 건 그 나이 자체가 아니라 나이값 못하는 태도. 예를 들어 젊은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스윗하다거나 꼰대처럼 아랫사람들에게만 엄격한다거나 혹은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덩달아 패션 아이템까지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큼지막하게 로고가 박힌 스냅백, 누가 봐도 과시하는 것 같은 고가의 로고 플레이 아이템, 조거 팬츠나 스키니진 같은 과거의 유행 아이템들, 특히 이런 꾸러기룩 스타일 조합을 최근엔 스톤 아일랜드, 건달룩 느낌으로까지 조롱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엔 러닝화조차도 영포티룩으로 끝물 논란에 휩싸였죠. 호카 올러닝 같은 브랜드들까지 말이죠. 사실 기능성 러닝화는 젊은 세대도 많이 신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이파다고 미는 패션 매체들이 많았었는데 기성세대 이미지랑 겹쳐버리면서 반감이 생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40대 이상 분들이 20, 30대 때 좋아하던 브랜드와 룩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입고 싶을 뿐인데 세대 차이 때문에 조롱을 받는 건 매우 씁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러기룩 스타일이 그 세대가 사랑하던 패션일 뿐이니까요. 영포티룩 담론에 대한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체형 관리, 스타일 관리, 자기 일을 꾸준히 챙기는 사람. 이런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시니어 모델들만 봐도 나이가 들어도 멋이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현역으로 정상에 있는 패션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 그분들의 나이도 40, 50대 때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죠. 그리고 나는 솔로 같은 현실 데이팅 프로그램만 봐도 관리 잘하는 사람은 여전히 몰표를 받습니다. 그만큼 관리의 힘은 나이를 초월하죠. 정리하자면 지금의 영포티룩 논란은 패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갈등 및 일부 40대들의 행태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20대 때 인턴으로 일할 때 자꾸 주변 여자 소개시켜달라는 30대 직장 상사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 과한 로고플레이나 꾸러기룩 같은 아이템들은 호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 반대로 자기 관리와 스타일을 유지하는 건 세대를 불문하고 멋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와이드 팬츠가 주류가 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모든 체형의 사람들이 스키니진을 입었던 것처럼 지금은 와이드가 기본값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브랜드들은 와이드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핏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알라딘 바지라고 불리는 와이드핏 끝판왕 벌룬 팬츠, 반대급부로 떠오른 스키니에 가까운 슬림 플레어진, 슬림부터 벌룬, 플레어까지 양극단의 핏들이 총출동하면서 지금 패션계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핏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댓글들만 봐도 벌룬 핏은 영원히 못 입을 듯, 스키니 제발 돌아오지 마라, 이런 반응들이 많죠. 핏이 극단적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홍보가 갈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 시점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메가 트렌드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이에요. 현재는 양극단의 핏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핏이 공존하는 시대죠. 그래서 트렌드가 무엇인지 보다는 내 체형과 취향에 맞는 핏을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예컨대 나이 때문에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이시라면 레귤러, 세미 와이드 같은 클래식 핏을 선택하면 문제가 없고요. 극단적인 핏이 유행하더라도 결국 유행은 잠깐일 뿐, 자기 체형을 잘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승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라딘처럼 입어도 되고, 다리가 말랐다면 락시크 느낌을 내도 되고, 어울리게만 잘 입는다면 어떤 걸 입어도 문제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트렌드 영상인데 컬렉션 얘기를 빼놓고 가면 섭하죠. 이번 시즌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핏의 변화. 확실히 컬렉션을 보면 슬림 핏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여름만 해도 바지는 와이드, 상의는 슬림한 조합이 주류였는데 컬렉션은 훨씬 다양하더라고요. 형의 역삼각형 핏, 2000년대 후반 전체적으로 슬림한 핏, 2020년 초반에 오버 핏, 그리고 최근에 정삼각형 핏까지 모든 경우의 수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한데, 오버 핏은 발렌시아가 그동안 선도를 했었지만 최근 구찌로 이직한 전 디렉터 덤나가 더 이상 오버사이즈에는 관심이 없다고 인터뷰를 했었죠. 확실히 이제 상하이 모두 오버하게 입는 핏은 컬렉션 기준으로는 정점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의나 하의 둘 중 하나만 오버핏을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하의를 오버하게 입는 건 지금 현재도 대세라서 올 하반기도 쭉 유지가 될 것 같고, 상의를 오버하게 입는 건 과거의 둥근 어깨 대신 파워 숄더처럼 어깨각을 살리는 방식으로 현대적인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스타일 감각에 자신 있는 분들은 파워 숄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컬러. 2025 FW는 말 그대로 브라운의 시대입니다. 팬톤 트렌드 컬러로도 모카무스가 선정됐었는데 스웨이드, 레더, 아우터, 신발, 가방까지 전부 브라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미니멀 테일러링을 잘하는 아미리에서도 브라운 컬러의 아우터들이 곳곳에 보였고요. 생로랑의 브라운 레더 자켓이나 더로우의 브라운 체크 코트 등등 다양한 패턴과 소재로 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 컬러는 그냥 브라운 하나만 외우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이템. 이번 시즌 주목해야 될 아이템은 크게 4가지예요. 먼저 타이. 과거 블랙 슬림 타이 원툴에서 벗어나 컬러, 소재, 패턴의 다양화가 뚜렷합니다. 특히 레지멘탈 타이가 돋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스웨이드. 브라운 컬러와 만나면서 셔츠, 자켓, 가방까지 FW 핵심 소재로 자리 잡았죠. 세 번째 빈티지 데님. 프라다의 데님 롱코트, 루이비통의 과감한 셋업까지 데님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데님을 주제로 다양하게 풀이될 예정이니까 이번 시즌에는 색다른 데님 웨어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레더.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매력의 테일러드 자켓, 롱코트부터 터프한 매력의 블루종, A2, 라이더 자켓까지 이번 시즌에도 섹시한 매력은 계속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시즌 컬렉션에서 읽을 수 있는 키워드는 타이, 스웨이드, 빈티지 데님, 레더인데요.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올가을 쇼핑 방향성은 절대 깔리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는 완전히 개성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내가 옷 입는 것에 대해 남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며 나의 추구미는 무엇이지? 어떻게 옷을 좀 더 재밌게 입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 훨씬 더 재밌는 패션 라이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요즘 트렌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